2026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올해는 뭐가 달라졌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단연간 연말정산 업무를 해오면서 이번만큼 납세자에게 유리한 변화가 많았던 해도 드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제 개편으로 자녀 세액공제 확대,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결혼, 세액공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증가, 그리고 의료비 공제 변경을 둔 가정까지 폭넓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4가지 변화점을 함께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2026년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 세액공제 신설. 적용 대상은 2024년에서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대상입니다. 공제 금액은 부부 각각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고 생애 1회 적용으로 초혼과 재혼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혼인신고 사실이 반영되어 있어야 혜택 적용됩니다. 절세 팁.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2026년 내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2. 자녀세액 공제 확대, 다자녀 가정의 희소식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자녀 세액 공제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이었다면 이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15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5만원이 증가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셋째부터 1명당 연 3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면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65만원으로 무려 35만원이나 증가하게 됩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다자녀 가정의 세부담이 상당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세 팁. 기본 공제와 추가세액 공제가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세액 공제를 받는 사람을 선택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로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 의료비 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되고 연간 7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영유아는 병원비 지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약이 있어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새로운 혜택은 뭘까요?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이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지출액 전액이 공제되며 기존 700만원 한도와도 별도로 계산됩니다. 즉, 일반 의료비로 700만원 영유아 의료비 전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병원비와 약국비 모두 포함하고 치과 및 한의원도 포함됩니다.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의외로 영유아 의료비로만 연간 200부터 300만원을 지출하는 가정이 많은데 이제 이 금액을 모두 15% 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절세 팁. 병원비는 신용카드보다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의료비 내역이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4. 월세세액 공제 상향으로 무주택자의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월세세액 공제 혜택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소득기준 완화와 공제한도 상향. 기존에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최대 750만원 공제가 됐지만 변경 후에는 총 급여 8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연간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절세 팁.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공제 가능 여부를 연말정산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월 약 83만원까지의 월세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15% 공제율을 적용하면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득 기준이 1,000만원 상향되어 중산층까지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월세는 내는데 소득이 높아서 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증가. 기존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했지만 변경 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확대됩니다. 또한 급여 명세서에서 자동 반영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해당 혜택이 적용 가능합니다. 절세 팁.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여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체크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므로 급여 조정 가능합니다. 6.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소득 제한 없이 가능해요. 기존에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만 공제 가능했지만 변경 후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200만원입니다.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절세 팁. 산후조리원 비용은 현금 영수증 발급이 필수이고 연말정산 신고 시 이용 내역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소비 전략을 미리 계획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에 공제 항목을 체크합시다. 증빙 서류 미리 준비하고 누락된 항목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때는 이런 변화된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관련 영수증과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어떤 혜택이 유용할 것 같은가요?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시고 별도 상담이 필요한 분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바랍니다.